자,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소리 화면 정상이면 1번 한번 올려주시고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도 약간 소름 돋을 정도였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이 우진엔텍을 계속 밀었어요. 왜 밀었냐면 자 보면 4월 5일도 있었고 5월 17일에다가 4월 1일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매매한 건 3월 18일부터야.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처음 매매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날부터거든요. 요 날부터 해서 요 기간 동안 우리 우진엔텍을 계속 매매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의 상승폭 우리가 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상장하자마자 점성 3방을 갔어요. 이 점성 3방을 갔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먹지 못했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발하던 요때도 못 먹었죠. 이게 왜냐면 살 기회가 없잖아. 여기는 사자마자 물리는 자리고, 여기서는 뜬금포 양봉 나오면서 기술적인 특징을 안 줬고, 여기서 한번 살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겁이 났어요. 왜냐면 바로 직전에 거대한 매물대가 하나 있으니까. 결론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 앞전 시세는 없다 치고요. 요 이후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또 얼마 만에 상한가입니까? 우진엔텍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날 3월 11일 날 이후에 거의 한 2달여 만에 상한가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큰 상한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앞에 거 없다고 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차트가 시작된 거예요. 수봉이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나서 상승 파동 한번 나오고 조정받은 다음에 2차 상승 파동 나왔고 그 다음에 시장 무너지면서 완전히 좀 끝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5월 17일부터 다시 들어갔다고 했는데 요 구간이거든요. 다시 이 차트가 깨진 부분을 그냥 회복시켜 놓은 거잖아요. 여기도 삭제. 요것도 삭제해도 되는 구간.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봉으로 보거나 여기에서 연결된 조정구간 나오고 나서 4차 파동으로 봐도 된다. 또는 새로운 한 파동으로 봐도 된다. 요런 겁니다. 아이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종목이라는 게 사실 상승할 때는 기분 좋아서 우리가 과거를 잊어요. 근데 우진엔텍 여러분 이거 차트 무너지고 이럴 때 사람들 다 뭐라고 했을까? 손절 안 해. 손절가 얼마냐. 지난주 목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스스로도 생각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여러 개가 부딪히면서 판단력이 점차적으로 흔들립니다. 흐려져요. 팔았으면 지금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오히려 이날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저는 이 이유가 뭐였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원전 관련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전 관련 이슈가 하나도 없었죠, 그동안. 그러다 이제 다시 생깁니다. 두 번째는 원전 말고도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AI에서 촉발된 이 전력 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없는데
어머, 이거 왜 이래?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거든요. 저는 딱 이 두 가지 이슈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원전 폐기물에 대한 처리 법안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통과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진엔텍이 가지고 있는 종목적인 특성인데요. 우진엔텍은 공모가가 6,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43,000원이니까 7배가 올랐죠. 공모가 대비해서. 초대박 줍니다. 이거 공모 받은 사람들 난리 났어. 물론 몇 주 못 받았지. 왜냐면 6,000원을 받았을 그 공모 시기 당시가 작년 연말이잖아요.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사실. 시장 상황이 IPO주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했어. 작년 내내 계속 시장이 안 좋다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그 틈인데 원전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진엔텍이 공모를 준비할 때 별로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6,000원이란 공모가가 이 기업에서 생각한 가격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만원대로 평가받던 종목인데 6,000원? 야, 너무 싸. 그래서 공모가 대박이 났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공모하고 나서 IPO 한 다음에 점상 3방을 갔던 이유가 공모가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다가 공모가 6,000원인데 뭐 만원도 깨지지 않았죠. 최저가가 14,760원이에요. 2만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랬죠? 그 이상 가격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장성과 지금 현재 테마를 탄 것, 이걸 포함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43,8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오늘 상한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징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진엔텍을 3월달부터 줄기차게 민 겁니다. 여기 이거 상한가 나온 다음에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는걸. 하지만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뭐예요? 신규 상장주에는 보호예수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보호예수라는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수회전 방송을 나가면서 이 보호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신상주 공략법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대본을 뭐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야, 일로 와봐. 에이씨. 자, 여기 보면은 딱 우진엔텍이 여기 있잖아요. 엔젤 로보틱스는 관망, 우진엔텍은 yes. 상장은 7배, 즉 7배가 오른 상태고요. 유통 물량이 17%. 이 유통 물량이 왜 17%냐면 대주주 물량이 많습니다. 대주주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 대본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유통 물량이 17%라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주주가 보시면 신팩이 있습니다. 주요 주주에, 최대 주주는 우진인데 주요 주주에 신팩이 들어가 있어요. 20%나 가지고 있죠. 이 신팩은 6개월 동안 이 종목을 못 팝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6개월 동안은 계속 물량이 적은 상태로, 유통 물량이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측면을 보고 저는 그럼 우진엔텍은 자, 공모가 6,000원에 지금 7배가 오른 상태인데 오버행 이슈가 없네. 이거 공모 받은 사람들, 대주주들이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 6,000원에 내가 받았는데 지금 막 내다 던지고 싶을 거 아니야. 하지만 못 던져. 뭐 물론 신팩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받지 않았겠죠. 신팩은 더 싸게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자니까. 상장 전에 이제 투자한 기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던지고 싶겠습니까? 난리 나죠. 만약에 우진엔텍의 신팩이 우진엔텍에 대한 보호예수가 뭐 한 3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겁나 위험한 거예요. 물량 다 나오겠지. 하지만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6개월이 됐다고 해서 다 나올지도 미지수예요. 왜냐면 20%나 되는 물량이면 그건 쉽게 매도할 수 없죠. 신고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진엔텍은 유통 물량이 작다라는 이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월달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추천드리고 했던 겁니다. 무료방에서도 함께 했죠. 저 무료방에서 우진혜택 추천드린 다음 우진혜택 단 한 번도 완매도 사인을 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매도 사인은 무료방에서 드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매도에 맡기지만, 매매에 맡기지만 신기하게 또 우진혜택은 많이들 잘 들고 계시더라고요. 우진혜택 수익들 진짜 많이들 보셨는데 아유, 요런 것들 하나가 나와줘야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뭐랄까, 어떤 회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상승 전에 좀 미리 좀 사놓을 수 없냐. 야,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상승 전에 미리 사놓고 싶죠, 저도. 언제나 저는 종목을 상승 전에 사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 거잖아요. 상승하는 거 보고 따라 사는 사람, 또는 상승하기 전에 매수해서 기다리는 사람, 또는 상승한 상태에서 눌림목을 잡고 2차 상승 기다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승한 거 확인한 다음에 눌림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상승한 거 따라 사는 건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10중 8구 정말 높은 확률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도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쭉 양봉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쭉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걸 따라가지는 않고, 휴어소프트 아깝다. 미쳐가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오전에 이거 슈어소프트 제가 라이브방에서 얘기했죠. 얘도 원전주라고. 진짜 제대로 가네.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양봉으로 막 올라갈 땐 저는 안 사요. 이런 그냥 난 이거 놓쳤어, 포기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오늘 원전주가 다 강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번은 굉장히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다치면 내가 손해거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는데, 대부분 회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상승 전에 좀 미리 알 수 없느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거를 알면은 한 종목에 몰빵하고 미수몰빵하고 모든 걸 다 넣죠. 그래서 사실 한 종목 어떤 종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제가 만든 기법, 여러분 아카데미 보셨나요? 제 아카데미를 보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카데미를 보고 제 매매 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만 계셔도 제가 종목을 드리면 이래서 매매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매수합니다. 그러면 매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근데 이제 아카데미를 못 보신 분들은 제 문자 리딩을 받으시면 되는데, 좀 매수할 때, 이렇게 오른 거 말고, 오르기 전에 좀 살 수 없나요? 오르기 전에 사고 싶죠. 근데요, 그게 절대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진엔텍이 여러분 오늘 오를 때 제가 샀나요? 아니죠. 이거 5월 17일이 최근 매수니까 요때 샀어요. 안 오를 때예요. 안 오를 때죠. 오르는 척 하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자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죠. 제가 이거 매도 사인만 한 4-5번 냈어요. 근데 매도가 안 됐어. 매도가가 안 와서. 그러다가 이날 매도된 거잖아요. 34,700원에서 35,100원. 35,000원 정도에 팔자 한 건데 그거 한번 왔고. 근데 이때 매도를 놓친 분들이 다음날 또 3%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어차피 매수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상한가에 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르기 전에 샀잖아.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되죠. 얘를 오르기 전에 매수했는데, 오르기 전에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얘 언제 가느냐, 얘 손절가는 얼마냐, 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이걸 질문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르기 전에 사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르기 전에 사면 못 견디십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투자자들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고요. 내가 사기 전에는 계속 가만히 있다 내가 사고 나면 요이 땅 하고 올라가는 걸 제일 바라죠. 저도 그걸 제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내 욕심일 뿐이지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갈 때 막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왜냐면 올라갈 때 사면은 내가 한 10% 올랐을 때 사도 20% 가면은 10%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게 되는 건데, 그러지들 마셔라.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방법대로, 저는 이제 상승했다가 눌림을 잡는 사람이라 그랬죠. 상승했다가 잠시 눌릴 때 매수하면, 눌림이 길어져서 정말 나는 한 이틀 정도면 상승하리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종목 중엔 오전에도 질문이 나왔지만 NCN처럼 그렇게 밀리는 종목이 수급이 갑자기 소멸되면서 그 수급이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부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포,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왔다가 실패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선수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NCN을 핸들링할 만한 이런 수급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비중을 항상 동일하게 적게 여러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주인이 들어와 있는 종목, 핸들링하는 종목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진엔텍도 분명히 제가 볼 땐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거는 저의 추측이고 저의 예상일 뿐이지만 제 기법을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진엔텍처럼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은 실패할 것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손실을 다른 종목의 수익으로 전부 다 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메꿔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수익을 손실을 수익으로 덮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진엔텍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상승하기 전에 우리가 매수해 놓은 종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상승을 했습니다. 평평하게 상승 안 하고 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포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기술적으로 잡아낼 수 없어요. 그거는 내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부자 정보를 알아서 내가 매매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112가 안 된다면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면 걔는 잡혀갑니다. 그거는 불법적인 행위예요. 내부자 거래 안 되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석적인 매매, 정석적인 투자를 합니다.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차트를 분석해서 내가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그리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림 그리는 기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 아카데미 보시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카데미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세요, 진짜로. 요 아카데미 가보면 홈페이지에 한국TV도 그렇고 파이브스타도 그렇고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 아카데미 있어요. 아카데미 들어가면 요 밑에 제 거 나오거든요. 요거 여러분 꼭들 한 번씩들 시간 내서 봐주십시오. 제가 이거 엄청나게 왜 이렇게 살쪘니? 엄청나게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의 집약체입니다. 제가 매매를 그동안 해오던 것, 리딩을 해오던 것 모두 접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아카데미예요. 이 아카데미를 이해하고 제 매매 기법을 이해하시면 저랑 같이 제 리딩을 받으면서 매매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체득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본업을 뭘 하고 계시든 그 본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투잡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법 아카데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게 관련된 종목을 아침에 오전에 매번 관심 종목으로 2종목씩 뽑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또 대박이 나죠. 이오테크닉스가 아니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 드렸는데 초대박 났잖아요. 저도 고급방은 못했어요. 아쉬움에 다른 종목 들어갔는데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 이런 종목들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오르기 전에 산다? 오르기 전에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기 전에 샀으면 굉장히 지루했겠죠. 그리고 거의 높은 확률로 이거는 손절 나가요. 근데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눌림목을 잡는 타점을 공략하니까 이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실제로 수익 난 분들 많더라고. 제 매매 기법 이해하셔서 제 매매 기법대로 요거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많더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레이저셀을 한번 봅시다. 오늘 오전 초반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급락했을 때 제가 왜 급락한 것 같은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29일날 전환자체 물량,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해서 2만 주 가량이 추가 상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 2만 주가 지금 장난합니까? 이거 물량에 전혀 영향 못 줘요. 시장에서 좀 오해한 것 같아. 추가 상장이라고 그러니까. 추가 상장이라고 써있잖아. 이거 우리 오른 다음에 사나요? 아니죠. 오른 건 여기서 올랐어요. 최근에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수익 실현하려고 했는데 몇 호가 못 가서 수익 실현 못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그럼 지금 뭐예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죠. 안 올라가고 있는 자리란 말이야.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상승하기 전 단계가 지금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는 거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오전에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 깔아놨어요. 만약에 이 레이저셀이 이런 하락할 조짐을 좀 만들어 놨다면 제가 9,900원 이하의 추가 매수 사인 드렸을 겁니다. 저 오늘 써놓고 있었거든요. 9,900원에서 9,800원 추가 매수. 근데 일단 그 가격을 갔다 오긴 했는데 제가 사인을 드린 후에 갔다 온 게 아니고 드리기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사인이 안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윗꼬리다가 쭉 올라오죠. 상승 전 단계에서 눌림자리니까 얘는 여기서 버텨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법을 토대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싹 같은 경우도 오늘 질문이 좀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한싹 권리락 전에 이미 수익 실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절반 물량들 싹 다 매도하고 소량만 남기시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권리락 맞으면 반토막 날 거고, 반토막 난 다음엔 무중 물량이 입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무중 물량이 입고가 되면 그 무중 물량이 추가 매수의 역할을 해주니까 단가가 반절로 내려갈 거다. 아까 12,000원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 추가 매수한 게 아니죠. 물량을 우리는 이미 수익 실현 해놓은 상태에서 무중 물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손해나는 구간 아니에요. 요거는 잠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신저가인데 유통 물량이 확대됐으니까 이제 좀 거래량이 활성화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한싹에서는 우리는 뽑을 것을 뽑았어요. 남은 물량은 저는 이게 무증을 했다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반등을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들을 다 드리는 게 저는 기법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 제가 충분히 다 만들어 놓고 명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진엔텍처럼 멋지게 빠방 하고 종목이 하나 터져주는 겁니다. 멋있죠? 이런 상승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최근에 기술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기술적 특징은 저 정도 되면 이제 이게 보이는데 저 정도가 안 되면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는 이게 기술적 특징이 보여요. 그래서 기법대로 매수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기술적 특징 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매매를 저랑 오래 한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부분에 우진엔텍 같은 거 들어가면 그래 급등락을 또 안 해, 평소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오늘처럼 빠방하고 사고를 쳐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신규 회원분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태까지 나온 모든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외쳤어요. 왜 매수를 외쳤냐면 우진엔텍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이유예요. 똑같아. 원전 이슈가 터진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바로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전은 그동안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는데 SMR이라는 안정성을 갖춘 원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이 새로운 성장의 원년이 될 겁니다. 7월달 되면 체코 30조 규모의 원전 수주전을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맞짱을 뜨는 달이 7월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 해외 원전 수주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였나요? 거기랑 이제 소송권도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원전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게 수주하는 순간이 이제 또 재료 노출로 엑시트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7월까지 이 재료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2만원짜리가 빅피겨였기 때문에 한번 팔아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전고점 32,000원짜리죠. 자, 전고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전고점까지 힘들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25,000원짜리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단 하나, 유일한 원전 대기업입니다. 이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안 가는 종목들이죠. SB소프트 같은 거. 이런 종목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필살기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했는데, 여러분 지금 AI 반도체 바이크 AI 어떤 온디바이스 AI AI로 파생돼서 나온 모든 분야가요,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AI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AI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AI를 활용해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뭐냐? 바로 AI 알고리즘 거대 언어 생성 모델.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최대 기업이 어디예요? 선도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PC에 AI 기능을 심는 온 디바이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게 되면 이제 이 MS에서 만든 AI PC를 쓸 때마다 라이선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라이선스를 우리나라에서 총판하는 기업이 바로 SB소프트입니다. MS 총판 기업. 이 타이틀 하나만 해도 SB소프트는 지금 이 정도 주가가 말이 안 돼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면 이 악재는 딱 하나예요. 지지선을 지키지 못했다. 시장 무너질 때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거래 없이 그냥 미끄러지는 거지 얘가 급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기다려줘야 된다고. 오히려 지금도 좀 수집형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수집하듯이 매수합시다 하면은 비중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는 안 드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앞을 볼 수 있는 자리임은 맞습니다.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주면 가장 좋은 거고, 한 번의 반등으로 지금까지의 이 조정은 전부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자리 자체가 그렇죠. 또 최근에 하락할 때 거래가 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대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SB소프트는 지금 순서가 아니지만 상관없어요. 보유하고 있다 보면 SB소프트의 순서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매매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승하는 거 확인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 따라잡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버릇이 되면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요런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나요? 제 이야기 잘 이해하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봅시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종목들을 보유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도 없이 리딩은 물론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바로 뇌동매매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원전 동시효과 보면서 이거 오늘 자리 잡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새로 살만한 건 뭐 없나. 아까 그래서 슈어소프트를 본 거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지금 화장품주 여러분들이랑 같이 마녀공장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만들었고 실적을 확보했고 윤 대통령이 중국 총리와 함께 악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한한령이 해제될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커지는 거고,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이외에 다른 시장까지 개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 고급방에 가입하시면 이것들을 모두 문자 리딩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운영자님이 지난주에 마무리된 이벤트를 한 번 더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운영자님이랑 상담하셔서 지금 이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희 방에 오늘도 새 식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지금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저희 방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기존 회원분들이 놀랄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벤트를 하는 기간이나 이벤트를 하는 폭 자체가 줄어들 겁니다. 혜택이 줄어들어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벤트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운영자님이 올려주시는 이벤트 있을 겁니다. 그 이벤트 오늘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그 이벤트 많이 활용들 해주시고 가입하셔서 제 리딩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일부터 저는 바로 또 오늘과 같은 지난주와 같은 이런 정석적인 리딩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셔도 안 늦어요. 지금 들어오셔서 제 리딩 제대로 된 타이트한 리딩, 디테일한 리딩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 다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시장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 증시보다 많이 못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많이 못 올랐다라는 얘기는 오를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반도체주가 무너진 게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성능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 폭로성 보도입니다. 실패한 게 아니고 충족하지 못했다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납품이 아예 끝나버린 게 아니고 엔비디아 납품을 위해서 테스트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만족을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그럼 여기서 접어야 될까요? AI 반도체 사업을 현재까지 이 노다지를 절대 못 접어요. 그럼 향후 파운드리에서도 하이닉스에게 밀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고 연구개발을 계속 지속할 거예요. 그 연구개발을 하면서 지속하면서 쓰이는 게 뭐예요? 반도체 재료들, 소재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들, 특히 검사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 검사 장비는 소모품이에요. DI에서도 만드는 게 전류 테스트를 하는 전극 테스트라는 반도체 소켓이에요. 그 소켓에다가 반도체를 꽂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데, 자, 이런 소켓들에 대한 앞으로의 판매고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삼성이 아직 HBM을 못 만들었어요. 만들긴 했으나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고 발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그럼 이거 테스트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스터기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하락하는 구간은 우리가 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한 번 큰 시장 한번 옵니다. 그럼 반도체 큰 장이 올 때 우리 그때 또 제대로 수확을 하려면 지금 이제 씨를 뿌렸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주들은 손실 중인 종목도 보유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지금 매도해봐야 지금 와서 들어갈 종목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그럼 보유하다가 반등을 기다려주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러면서 이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현금으로 다른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시장도 충분히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카카오 라이브 종료를 할 텐데,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 솔직히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 잘 활용하시고 이 카카오 라이브는 녹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점들 하시고 오후장에 뵙죠.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는 녹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